창동 주공 3단지를 보신 분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규모가 있는 곳들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적다 보면은 재건축 성공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창동 주공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가까운 가격 접근성이 가깝고 그다음 단지 규모도 2,8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단지 규모도 좀 있고 그 용적률도 보면은 소위 200% 미만에 있는 곳들이 사업성이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용적률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 창동 주공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요 창동 주공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면적들 분포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대수는 많지만 면적에 대한 분포도가 높고 소형 면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 말은 뭐냐면 소형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면적대에 거주하시거나 보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접근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너무 클 때 만약에 크게 된다면 납부에 대한 여력이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사비가 요즘 핵심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면적대로 이제 들어가서 완전 소형은 아니고 중형 정도에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면서 몸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몸테크는 좀 아니거든요. 시간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거기서 가져오는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어떤 뭐 치안과 또 안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고 한다면 좀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창동주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창동주공. 자, 창동주공 3단지를 보시면 요 창동역이라는 곳이 향후에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동주공 3단지라는 곳이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어요. 창동주공. 광운대만큼도 개발에 대한 그 이슈가 있는 이 창동역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보면 역으로 보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중심으로 잡았으니까 입구까지는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창동 상하 아파트, 그리고 요 지금 아파트들이 향후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노후된 아파트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물량들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지금 6개 정도 동의되는 효성 아파트 정도 되죠. 지금 한 700세대 조금 안 되는 그 아파트인데 향후에 뭐 개발을 하게 된다면 1000세대 좀 안 되는 한 970세대 정도로 신속통합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주거 비율도 좀 낮춥니다. 10에서 한 5%로 낮추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좀 부담 뭐 이런 것들은 줄겠죠. 그리고 사업성 보정 개수를 들어가서 1.89로 적용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양도 좀 늘려서 상당 부분 그 사업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뭐 물론 여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는 창동역하고의 여러 뭐 장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창동 주공이라는 곳이 좀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는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노후 단지라는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창동 안에서도 창동역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TX 신호선이라는 곳이 개발이 되면 서울의 그 강남하고의 접근성 좋아지죠. 수도권 남부하고의 접근성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창동역에 이 민자 역사 개발하고 아레나 공연장, 그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뭐 이런 것들 개발하게 된다면 개발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봉 지역 안에서도 여기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어떤 도봉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요 그 단지의 단점이라고 보면은 아까 실거주 하시려는 사연자잖아요. 그러니까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자녀까지도 키우고 있는 분인데 그 설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건축 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단지예요. 재건축 진행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까 어떤 면적의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 안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나뉠 가능성이 큰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분담금이 크고 이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주하는 과정 안에서 아마 공사가 하는 과정 안에서는 대규모 공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소음이라든지 그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요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아파트가 된다면 나중에 그 신규 아파트하고의 가격 경쟁력에서 과연 이게 메리트가 있는 단지인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여력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차라리 그 지역보다 조금 더 중심권에 좀 가까운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석관동 일대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게 된다면 뭐 레미안 아트리치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아파트로 보여져요. 그 우리 사연자 금액하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상한가로 보면 한 8억 뭐 8억 후반 정도, 중반 정도 뭐 이 정도의 거래가 된 아파트고요. 지금 아파트 시세 분포도로 보면 한 8억 5천 이상 9억 5천 정도, 이분이 59제곱미터 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한 5억대에서 5억 중반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대비했을 때 한 뭐 만약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한 60% 정도 뭐 이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한 60% 정도 비율이라면 한 3, 4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레미안 아트리치라는 아파트 자체도 그래도 뭐 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도 썩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몸테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분진, 그다음 자녀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거주를 한 다음에 다른 투자 대안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일대에 있는 장이동에 있는 장인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선택을 좀 해드렸고요. 장이동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연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자금적인 부분이 좀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석관동에 있는 뭐 레미안 석관 뭐 이런 아파트들 선택을 하는 것도 그냥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선호도가 큰 그런 아파트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장이동이 커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석관동이라는 지역들이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지역 안에서도 지금 요 지역 안에서도 큰 뭐 이슈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뭐 신속통합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문역을 비롯해서 광운대 역세권 이 지역들도 전반적인 그 개발들이 있으니까 위에 창동만큼 광운대나 요 신의문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진행이 완성이 됐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리고 입증된 이 장이동 요 일대를 선택하는 게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연자를 비롯해서 요 이제 장이동이라든지 레미안 아트리치, 그 상월곡역 주변에 레미안 석가, 그리고 이 지역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투자로서도 좋은 지역이 아닌가. 뭐 시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상품군과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 이 지역들이 조금 더 수익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